수업이 조금 연장이 됐어요. 시작되는 시기에 연장이 돼서 수업하시기 전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연습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번 아이패드 중급반에서 하는 수업은 인물 전체를 한번 그려보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물 전체를 그리는데 이전에 했던 기초 수업반에서 했던 개념이 그대로 연결돼서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인물의 형태 그리고 덩어리감을 유지를 하면서 처음부터 세부적인 묘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덩어리감만 가지고도 인상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안전한 단계를,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는 단계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안정감 있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콜린 벨이라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미국 여류 화가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풍은 클래식 또는 네오클래식에 해당되는 그림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전적인 명화들을 그려낼 때 접근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배우는 그림도, 수업에서 진행할 그림도 이 고전 클래식 회화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배울 때 서양 미술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래식한 그림들을 관찰을 해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화가의 그림을 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이렇게 COLLENBARRY 이렇게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 화가의 작품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개인 작품도 하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미지를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얼굴을 수업 시간에 그릴 건 아닙니다. 이 얼굴을 수업 시간에 그리지는 않을 거고, 이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하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형태죠, 형태. 이 형태를 조금 구체적으로 잡는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이 형태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의 덩어리감, 그리고 외곽 라인, 인상 등등에 해당이 될 거예요. 명암도 덩어리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습관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얼굴 전체를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 해놓고 채색에 들어갈 때 이 눈부터, 눈의 눈꺼풀 라인, 눈동자, 쌍꺼풀, 눈썹, 아래 눈꺼풀,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려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안정감 있고 깊이가 있는 표현을 하려면은 이 습관을 조금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좀 더 안정감 있는 인상과 형태와 깊이감을 끌어내려면 이런 라인 드로잉, 눈꺼풀이라든지 이런 섬세하게 보이는 라인부터 접근을 하기보다는 큰 덩어리감에서 형태를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아래에 보면 우리가 그림을 접근할 때 부분적인 디테일을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입체감을 형성한 얼굴처럼 먼저 큰 덩어리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덩어리감이 갖고 있는 간격과 크기를 비교를 하면서 형태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눈물샘의 위치, 눈꼬리의 위치 이런 것들 또는 코끝, 입끝, 입꼬리 끝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형태를 많이 잡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도록 책이라든지 인터넷에 또는 일반적인 수업들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것과 함께 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명암에 의해서 면이 나눠지는 단계를 스스로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주고 그 그룹화된 면적들의 크기를 비교를 하면서 전체적인 인물의 인상의 덩어리감을 같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깊이감 있는 인물 표현을 만들어낼 때, 탄탄한 인물 표현을 만들어낼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디테일한 묘사 없이 큰 덩어리감으로도 충분히 인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우측 끝에 있는 인물 표현처럼 이 면적의 그룹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면적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진다던가 또는 기울기가 지나치게 삐뚤어지게 되면은 인상이 많이 달라져 보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면적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잡아줄지에 대한 그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정리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적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이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눈의 묘사라든지 코의 묘사라든지 입의 묘사가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갔을 때 인상이 훨씬 더 닮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우측 끝 이미지처럼 면적의 크기가 덩어리감의 크기가 틀어지면서 또는 사이즈가 맞지 않게 되면서 인상이 전체적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인 디테일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닮은 인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면적의 크기, 명암을 이 덩어리감들을 그룹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는 이 단계를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름 정리를 해본 건데 이 묘사의 단계를 갈 때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도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크게 먼저 보고 큰 덩어리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덩어리, 중간 형태의 덩어리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섬세한 부분들 크게 정리하면서 조금 더 중간 그 다음에 약간 섬세한 부분들 마지막에 집중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시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안정감 있고 깊이감 있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잘 설명한 그림의 예시를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는 전체적인 덩어리감으로 인상을 잡은 거죠. 그죠? 여기에 가장 어두운 톤이라든지 가장 밝은 톤을 쓰지 않았어요. 거의 중간 톤에서 살짝 어두운 거, 중간 톤에서 살짝 밝은 정도의 톤을 써서 큰 덩어리감을 잡은 거죠. 그 두 번째 단계로 가면서 조금씩 밝고 어두운 톤을 나눠주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면서 좀 더 섬세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집중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물의 얼굴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주면서 집중도를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그림을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그림에 대한 그 완성된 그림의 디테일과 깊이감이 굉장히 집중도 있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서가 반대로 섬세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깊이감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목적이 깊이감이 아니라 라이트하면서 좀 더
약간 상쾌한 느낌을 빼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순서를 반대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아이패드 수업에서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에서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탄탄하게 그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1, 2, 3, 4번 순서대로 그림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 다음 장을 보면 지금 보시는 예제는 굉장히 덩어리감이 잘 잡혀있는 흑백 예제죠. 이 남성의 인물은 그래서 요거를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면적을 그룹화시키는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큰 외곽 형태, 외곽 라인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외곽 라인,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명암톤의 차이를 스스로 면적의 그룹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눈썹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지는 게 보이시죠? 물론 요 아랫눈꺼풀 라이팅이 잡히긴 하지만 큰 덩어리로 묶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광대를 기준으로 콧볼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덩어리감도 우리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런 자신만의 면적, 덩어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덩어리감을 자연스럽게 잡기 위해서 이 면적의 그룹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인물 해부학을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 해부학 구조를 알고 계시면 사진상 잘 모르겠거나 애매한 포인트를 지식을 기반으로, 이론을 기반으로, 해부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수업 시간에 이제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 메일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을 관찰을 하시고 흑백 이미지 얼굴을 한번 연습을 해오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덩어리감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페인팅을 연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이 인물을 흑백으로 덩어리감만 가지고 그리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마무리를 해볼 건데 형태의 중요성과 형태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형태감은 우리가 보통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형태력은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어 형태의 본질적인 그림에서 접근할 때 본질적인 개념은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대상을 이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다시 그림으로 전달하는 게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색감도 같은 요소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만 놓고 봤을 때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게 특히 이제 예술의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런 기본적인 거, 이런 기초적인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들, 음악을 하시는 또 가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다 자신만의 표현 기법과 뉘앙스를 갖고 글을 만드시거나 연설을 하시거나 음악을 하시죠. 그런 분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글을 쓰기 이전에 가장 먼저 공부를 했던 게 우리랑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철자 배우는 거, 스펠링 배우고 문법 배우고 그리고 이제 받아쓰기 듣고 그 단어 그대로 받아쓰고 그리고 읽기 이런 것들을 진행을 먼저 했었죠. 이 형태는
이 형태로 하는 것들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나만의 개성 그리고 나만의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펠링 그리고 문법 그리고 책 읽는 방법을 공부했듯이 그림에서는 이 형태 공부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실제로 아이패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진행을 실제로 이론 말고 실습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작업한 요 흑백 이미지 그린 영상을 저장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전체적인 거를 먼저 잡아가면서 그려 들어가면은 굳이 이런 디테일한 눈 라인 묘사라든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이런 묘사가 없어도 충분히 인상을 잡아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먼저 눈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눈동자 아니면은 눈물샘 그리고 라인의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형태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인물의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든지 덩어리감 그리고 인상까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잡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 가장 어두운 톤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그 어둠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톤으로 밑색을 잡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밑색을 가지고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 전체적인 그 외곽 라인이나 모양을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밝은 면을 대표하는 보편적인 밝은 부분의 색감으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그 면적의 크기 여기에서 면적의 그룹화 개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적으로 어둡고 밝은 면을 면적의 그룹화를 해서 이 두 단계로 먼저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두운 톤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에서 좀 더 어두워지는 구간 그리고 밝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나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는 항상 부분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턱, 눈, 코, 입, 귀 전체적으로 항상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이 인물의 덩어리감이라든지 인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리시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아무리 덩어리감을 갖고 묘사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리시게 되면 인물의 어떤 전체적인 그 느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톤을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암의 단계, 또 밝기 단계를 조금씩 더 올려주시는 거죠. 조금씩 더 올려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면적이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쓰는 브러쉬들의 사이즈라든지 실제로 칠해지는 면적의 구간들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단계만 돼도 충분히 이 옆에 사진과 같은 옆에 사진에 보여지는 인물의 인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죠.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중급자반 수업에서는 흑백으로 묘사는 하지 않을 거지만 컬러로 들어갈 거지만 요 단계를 조금 더 얼굴 전체를 그리면서 연습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전체적인 큰 덩어리감의 정리만 가지고 면적의 그룹화와 자연스러운 정리만 가지고 요 단계까지 인물이 진행이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섬세한 묘사로 이어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요 정도의 연습을 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업무가 바쁘시거나 개인 일상에 좀 바쁜 일들이 있으시면은 굳이 진행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수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3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